안녕하세요. 안젤라의 꽃사랑입니다. 저희 집에 있는 수선화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이 수선화가 약간 높은 위치에 놓고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요. 아마 거기엔 또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제가 1편, 2편을 아마도 이야기를, 수선화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2편에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 궁금하신 분들은 또 2편까지 보셔야 되겠죠. 우선 수선화는 백합목이고요. 수선화과. 그리고 속명은 나르키소스. 학명은 나르키소스 티제라 또는 치네시스 로엠이라고 하는데요. 치네시스 로엠 왠지 중국 냄새 나죠. 개화기는 12월에서 3월 또는 3월에서 4월이라고 한 데도 있어요. 제 생각인데 워낙이 많은 여러 나라에서 자생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의 기온차 때문에 약간의 그런 개화 시기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 저 나름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요 아이들은 이제 그 단연생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살이 풀이라고도 하죠. 꽃말은 신비주의, 그 다음에 자존심, 고결, 자기애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꽃 컬러도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하얀색에 그 수선화가 있는가 하면 얘는 좀 약간 크림빛이 도는데요. 이 꽃잎이 대부분 6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6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얘들이 여기 안에 이제 요 안이 그 노란색, 그 다음에 뭐 피치색 아니면 또 다홍색 이렇게 홑꽃 이렇게 겹꽃 이런 식 형태로 여러 가지가 있고 또 향이 더 가미된 향수선화도 있어요. 얘네들은 꽃 나온 형태가 좀 다르죠. 품종 개량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 같고요. 제가 이 아이들은 꽃 피면 제가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수선화는 원산지가 지중해 연안, 그래서 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이런 데서도 자생을 하고 있고요. 중국, 일본, 아마도 중국에서 이제 그 지형적으로 유럽하고 가깝다 보니까 중국에서 먼저 우리나라나 일본보다 들어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선이라는 이름은 중국명인데요. 중국에서는 그 하늘의 신을 천선이라고 하고 또 땅의 그 신을 지선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물에 있는 그 신선을 수선이라고 해서 그 물에 있는 수선에 이제 비유를 해서 수선이라고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거기에는 언뜻 또 생각나는 그 장면들이 있죠. 나르키스의 그 죽음하고 관련된 장면,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또 다음 편에서 또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 아이가 수선을 그 중국에서는 또 금자는대라고도 부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한자죠. 금자는대인데 은대는 아마 그 금자는대를 하게 된 그 그 수선화가 아마 하얗고 노랗고 그랬었던 모양이에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이런 형태로 그래서 하얀 잔 은대고요. 그 다음에 골드 노란 컵 그래서 금자는데 라고도 부르기도 했다고 하네요. 참 시적이지 않은가요? 저는 좀 시적인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제 이 아이들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키우고 있는데 크게 어떤 종으로 나눠보자 하면 많은 종들을 미니종이라고 해서 떼떼가 있어요. 그 아이를 보면 아주 오밀오밀해가지고 꽃이 자자자 하는 게 있거든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정도의 제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형종 왕수선화라고 있는데 요 아이들이 키가 한 20에서 50cm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 거 보면 그 품종에 따라서 약간의 그 키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 아이도 꽃볼이 좀 큰 상황이에요. 큰 종에 속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미니종, 중간종, 대형종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얘네들을 이제 키우는 거가 중요하죠. 저는 이제 키울 때 약 딱 두 가지로 이제 나누고 싶은데요. 이 아이들은
이제 밖에서 정원에서 키우는 아이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화분으로 키우죠. 이 아이들은 야생이죠. 야생이고 월동도 다 되고요. 영하 뭐 30도까지도 살아남는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이제 그 추위에서 잘 견디고 하다 보니까 약용으로도 얘들을 예전에 많이 말려서도 쓰고 뭐 이렇게 해서 썼다고 해요. 그렇다라고 보면 이 수선은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죠. 우리가 정원에서 키울 때는 저는 가능하면 구근을 캐지 마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야생종이고 월동을 잘 하는 아이들이고 얘네들이 그 번식을 할 때는 그 비늘줄기 그 아래서 자구를 만들어서 번식을 해요. 그러니까 얘네는 그 씨는 맺히지 않거든요. 그러면 번식을 캐서 옮길 때 또 누구하고 선물할 때 그럴 때는 구근을 알을 저는 캐는 거는 뭐 캐야 되죠. 그럴 때는 그리고 또 하나 또 캐야 되는 거. 얘가 현재 있었던 그 정원에 있었던 자리가 좀 안 좋아서 자꾸 구근이 썩어서 꽃을 기다리는데 꽃이 안 올라오고 있거나 그러면 그럴 때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고 상황을 보시되 저는 이제 그렇지 않으면 해마다 꽃을 보신다고 하면 굳이 캐서 알로 저장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얘네는 소모성 그 구근은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그 안에서 땅에서 계속 구근 번식을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냥 놓고 약간 지대가 높은데 아니면 이제 지대가 높지 않고 뭐 배수가 잘 되면은 굳이 지대가 더 높일 필요도 없어요. 근데 배수가 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경우는 우리가 흔히 왜 그 감자밭 있잖아요. 감자를 이렇게 심을 때 보시면 감자를 이렇게 둑을 만들어서 두둑하게 만들어 주시고 거기다 감자를 심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의 지형을 집에서도 이제 약간 그 흙 자체가 조금 배수가 안 되는 흙이라고 그러면 좀 그런 형태 좀 평평하다라고 보시면 약간 지형이 낮은 지형이 없다고 보시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것도 사실은 장마철 때문에 그래요. 작년에 같은 경우 굉장히 그 우기 기간이 길었잖아요. 그 이제 알 썩음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기간은 거의 다 얘네들이 그 자연 그 땅 속에서 그냥 캐지 않고 그냥 있으셔도 돼요. 정말 마늘 자구가 많아서 좀 이제 이쪽 저쪽으로 이제 분줄 나눠서 심어 주실 때 그럴 때는 좀 캐서 그렇게 하셔도 괜찮겠다 싶고요. 그래서 정원에서는 그냥 두고 보셔라. 그렇지만 자구는 많이 생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땅이 좋고 이제 뭐 거름기가 없거나 거기에 좀 땅이 안 좋아서 얘가 썩고 있거나 어떤 그런 형태가 느껴지시면 그때는 캐서 옮겨주시고 구분으로 저장했다가 봄에 심어주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토분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토분도 가능하면 이제 저 화분에도 심으실 때도 요 아이들은 밖에서 크는 아이들이었고 그러니까 원래 그 자연 상태를 좀 기준을 두시면 요 아이들을 흙을 주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왜 상토에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상토에다 심으셔야 되죠. 요 아이 같은 경우도 제가 한겨울에 제가 구분을 샀었기 때문에 제가 상토 밖에 흙들이 얼어서 흙을 많이 못 넣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상토를 많이 넣어줬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상토는 한 뭐 짧게는 2, 3개월, 길게는 이제 뭐 6개월, 대부분 3개월이면은 상토의 거름은 다 소비가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아래 에너지로 그리고 그 상토에 있는 그 영양으로 요 아이들 꽃피는 시기를 꽃을 피고 이따가 이제 화분이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가을에 캐셔서 5월에 이렇게 두셨다가 이제 여름 휴면기를 쳐서 이제 좀 캐시거나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굳이 그런 화분이 아니시면 약간 저처럼 이렇게 깊게 심으셔서 여기 이제 얘는 제가 상토가 많이 들어가는 아이기 때문에 제가 또 캐서 정원으로 잘 옮길 거거든요. 다 이제 꽃이 지고 나면. 그런데 이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상토 저도 여기는 그래 저는 좀 흙을 넣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잎을 여기 알을 제가 그냥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일부분을 그냥 놔뒀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알 나오는 걸 정말 큰일인 것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겉으로 나와 있는 만큼 아래 양분을 빨아들여서 흙을 이 뿌리에서 이 에너지를 써야 되는 부분을 얘네들은 사실은 이 뿌리에서 그렇게 하고는 있잖아요. 그러면은 알을 좀 이렇게 덮어주면 나중에 자구를 만들 때 여기 있는 자구들, 여기 보이시죠? 이런 자구들은 훨씬 유리해요. 땅속에 있는 게 겉에 있는 것보다. 그렇다라고 보면 흙을 좀 덮어주시는 게 맞죠. 그리고 상토가 왜 상토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분에 있을 경우 걔네들은 봄에 가을에 캐겠다는 계획을 주시는 분들이시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화분에 두실 분들은 흙을 넉넉하게 좀 넣어주시고요. 마사토 여기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펄라이트 같은 경우는 여기 구근에는 제가 잘 안 써요. 대신에 이 작은 마사나 모래를 좀 섞는 편이에요. 그렇게 해주시고, 이게 이제 흙인데요. 저희 정원토를 제가 좀 퍼왔어요. 그리고 여기는 상토예요. 이건 이제 굵은 마사죠. 마사를 이제 이건 이제 난석, 제가 무거워서 난석을 넣었는데요. 난석을 좀 굵은 애를 밑에다 깔아주시고 이걸 이제 섞어서 비율은 저는 이제 흙은 60이라고 보고 얘는 한 뭐 30 정도, 얘들 뭐 한 20 정도 보시면 되세요. 그렇게 해서 섞어서 제가 이제 화분에 심어 주는 거예요. 심어 주면 뭐 한 2년 정도는 괜찮아요. 굳이 갈지 않아도. 그러면은 그냥 진 채로 겨울에 11월 달부터 완전히 지면 잎만 정리를 해주셔서 저 뒤에, 그러니까 앞 베란다에서 이렇게 가장 서늘한 곳에 베란다에다 그냥 약간 이제 그늘지고 그런 곳에 그냥 컴컴하게, 그러니까 환경을 땅속처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제일 이제 그런 베란다에다 그냥 구석에다 넣어놓으세요. 넣어놓으시고 이제 한 11월 달, 12월 달 위에 살짝 한 번씩 물만 주시는 거예요. 얘네들이 구근으로 있다고 해서 겉에 다 잎이 졌다고 그래서 구근이 그 뿌리가 완전히 다 이렇게 말라있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그 신경적인 부분들 살아있다고 해서 그 땅속의 기운을 받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캐는 순간 그만큼 병충해로부터 오염될 수도 있고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구근의 이제 크기에도 영향을 주는, 그래서 가능하면 흙 속에 묻어놓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흙을 저는 그렇게 섞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아이들도 덮어주셔도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제 그 농장에서 올 때는 농장 입장에서 어쩔 수가 없는 상황들이에요. 흙을 어디서 한없이 퍼다가 꽉꽉 채워서 보내시겠어요. 그 또 무게는 또 어떻게 할까요? 또 구근으로 파는 것도 마찬가지죠. 쉽게 팔 수 있는 방법, 소비자가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이죠. 그럴 때는 소독을 해야 되는 거죠. 나와 있는 아이들은 외부적인 환경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소독을 하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꽃을 사서 봐도 대부분 다 상토옥이에요. 그런 흙에 심어서 아이들을 집으로 이제 보내주는 거죠. 흙이 가볍고 그 다음에 영양분 듬뿍 있는 인공토 상태, 그런 상태로. 그렇지만 집에 오면은 우리가 반드시 거기에 집 환경에 맞는 흙들을 써서 이 아이들을 관리를 해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어요. 제 생각이 다 정답이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서 구분들을 관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구분을 아까 정원에서 캐야 되는 이유, 이제 땅이 안 좋을 경우, 그 다음에 그래서 그쪽이 좀 습해서 좀 다른 부분을 옮겨줄 경우, 또 나눠져야 될 경우, 화분에도 이제 이렇게 흙이 좀 안 들어가 있어서 가을에 캐놨다가 봄에 또 영양분이 있는 흙으로 심으셔야 될 경우.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 흙으로 넣기 때문에 대신에 저는 한 2년 정도는 상관없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알도 더 굵어서 훨씬 더 좋더라. 그러면 거름은 이제 새 봄이 이렇게 오면은
우박이라는 게 있어요. 양파 같은 경우 그 알을 키우는 우박이라는 거름이 있는데 저는 그 거름을 좀 쓰고 있고요. 비싸지도 않아요. 안 그러면 이제 그게 없으시다 그러면 그냥 알갱이 비료. 알갱이 비료 사실 때도 그 거기에 이제 이렇게 비율을 좀 보고 사세요. 꽃 피는 거, 그 다음에 뭐 영양 이런 게 좀 골고루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어떤 알갱이 비료는 잎을 좀 더 풍성하게 하고 이런 약간 그 성분 배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하시는 분의 꽃에 맞는 그런 이제 양분을 영양제를 사셔서 구입을 하셔서 관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수선화 저희 집에 있는 수선화를 이제 함께 하시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오늘도 좋은 하루 수선화처럼 이렇게 고결하고 그런 시간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좋아요, 구독, 알림까지도 설정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죠. 여러분 좋은 하루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